그리고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제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임영웅 씨를 쭉 분석하는 것을 봤다. 임영웅 씨의 인기 비결이 무엇인 것 같냐?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리뷰 분석해달라고 곡을 추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청이 많은 순서대로 제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 분석 신청해 주셨는데요. 임영웅 씨가 부르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은 원곡자 나훈아 선생님과는 다른 결로 자신의 스타일로 너무나 잘 불러주었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은 이 가사가 정말 직관적인데요. 무언가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조금은 거친 듯 보이지만 굉장히 로맨틱한 그러한 곡입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메일과 댓글로 이 나훈아 선생님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를 임영웅 씨가 너무 잘 불렀다고 분석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요청을 해주셨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 직설적인 가사를 너무나 잘 표현합니다. 제가 임영웅 씨가 부른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기 위해서 다른 가수들의 커버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직설적인 가사가 다들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설레는 마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임영웅 씨는요, 노래를 할 때 표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광대를 살짝 올려서 살짝 미소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창을 하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 가수의 표정을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임영웅 씨를 보고 흡족해하는 표정을 보시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 아니던가요? 이렇게 훌륭한 가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미소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여러분, 가사가 정말 직설적이죠. 대부분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노래들은 무언가를 비유를 하죠. 그런데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은 가사에 어떠한 멋도 부리지 않고 정말 초등학생이 순수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제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임영웅 씨를 쭉 분석하는 것을 봤다. 임영웅 씨의 인기 비결이 무엇인 것 같냐?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가수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답변이 조금은 두루뭉실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실력이죠. 가창력이에요. 그리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지예요. 여러분, 임영웅 씨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하나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 가치입니다. 임영웅 씨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랑 자웅을 겨루고 있죠. 바로 BTS입니다. BTS가 어떤 팀이에요?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슈퍼스타잖아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1위를 다투고 있는 가수는요, 임영웅 씨와 BTS밖에 없어요. 즉, 임영웅 씨는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가수입니다. 이번에 AAA와 MMA에서 총 6관왕을 했죠. 여러분, 이 수치는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솔로 가수가 이러한 상을 휩쓸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만 던져도요, 이 가수의 평가는 끝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영웅 씨는요, 내년 2022년도에요, 정말 새로운 획을 한 번 더 그을 것 같은데 그 획을 어떠한 분야에서 긋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야, 저 여유 보세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표현하는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임영웅 씨는요, 저러한 자막이 필요가 없는 가수예요. 얼마나 이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저렇게 발성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딕션까지 구사하는 임영웅 씨의 모습은요, 정말 훌륭합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야, 이 가사를 들어보면요,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 분들에게 헌정하는 그러한 곡인 것 같습니다. AAA에서 이러한 수상 소감을 했었죠. 영웅시대란 임영웅 씨에게 무엇인가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영웅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는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누군가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그 누군가가 영웅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빠졌어요. 이야, 1절을 듣고요, 다들 박수를 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했고 사실 트로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하는 트롯은 다릅니다. 새로운 세대의 트롯을 만들어냈어요. 이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이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와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니까 제 주위에 트롯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왜 전향을 하게 되었을까요? 돈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오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정말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이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를 좋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성악이나 뮤지컬이나 대중가요를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장르가 본인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임영웅 씨라고 하는 한 가수가 나와서 선보이는 그 장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임영웅 씨가 하고 있는 이 장르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임영웅 씨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리가 시원하죠. 우리 귀에 탁탁 꽂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테크닉들은요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임영웅 씨가 순간순간 벨팅이라는 테크닉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브레이션 없이 이 비브라토 없이 소리를 툭 던지는 그러한 테크닉을 벨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섞어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편해 보이죠? 왜 편해 보일까요? 마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마가 더 신났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임영웅 씨가 사랑에 빠졌는데 엄마가 더 신났다고 하네요. 이 가사가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실제로 임영웅 씨가 영웅 시대에 사랑에 빠지니까 임영웅 씨 어머님께서 더 신나지 않으셨을까요? 임영웅 씨가 부르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곡이 임영웅 씨와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온 사방이 난리예요. 난생 처음으로 무스도 바르고 멋도 부리고요. 온 사방이 난리예요. 난생 처음으로 무스도 바르고 멋도 부리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요, 이 옷 맵시가 너무나 좋지 않나요? 키가 182cm로 장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키만 크다고 해서 사람이 멋지지는 않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임영웅 씨는 이 손발도 길쭉길쭉하고 얼굴도 작아서 저러한 슈트도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이번 시상식에서도요, 임영웅 씨가 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나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 턱시도를 많이 입는 직군들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턱시도를 보고요, 제 주위 성악가들이 그 턱시도 어디서 구매하는지 다들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임영웅 씨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악가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성악가들의 프라이드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깜짝 이벤트로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상상도 못했던 깜짝 이벤트로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이야, 너무 좋네요. 사실 이 곡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은 조금은 예전에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곡의 편곡과 이 화성이 또 리듬이 조금은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목소리로 이 곡을 부르니까요,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신기한 것은 예전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곡이 세련되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짝 있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짝 있어요. 임영웅 씨의 전매 특허 시옷 발음이 또 나왔죠. 임영웅 씨는 시옷 발음을 약간 진득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맛깔납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하려고요. 결혼식에 꼭 오세요. 결혼식에 오세요. 야,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임영웅 씨를 분석하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약물을 쓰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이 효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요,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과를 주지만 더 큰 효과를 주는 것은 내 호흡을 쓰면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이 인생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임영웅 씨 노래를 많이 듣고요, 임영웅 씨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시면 그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콘서트가 하나 있죠. 어떤 콘서트죠? 바로 KBS에서 주최하는 We Are Hero 임영웅, 바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저는 그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떠한 곡을 선정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도 콘서트 리스트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단독 콘서트에 요즘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키 씨도 출연을 한다, 이러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소문들이 왜 좋냐면 임영웅 씨가요, 여기저기에서 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아직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영웅 씨는요, 어딜 가나 회자가 되고 있죠.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많은 소문들, 특히 좋은 소문으로 많은 곳에서 회자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후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후라는 곡을 분석 리뷰 요청해 주셨는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후를 듣는 순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요청해 주셨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부른 이 후라는 노래는 믹스 보이스에서 말하는 테크닉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후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말하며 사니 네가 낯설어져가 영원할 듯한 우리였는데, 말하며 사니 네가 낯설어져가 영원할 듯한 우리였는데. 이야, 여러분, 제가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 씨는요, 이 말하는 테크닉이 정말 국보급입니다. 우리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 편안하게 부담이 없이 듣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하는 테크닉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 말하는 테크닉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는요, 너무나 편하게 저 어려운 테크닉을 가지고 놉니다. 잘 지내냐는 흔한 안부조차도, 잘 지내냐는 흔한 안부조차도. 자, 보셨죠? 흔한 안부, 저 부분을 가창을 할 때 이 H 사운드도 다 살려주고 넘어가죠. 노래를 잘하려면요, 저러한 치차름이라든지 파열음들, 이렇게 마이크에 부딪히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소음으로 만들지 않고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력인데요. 임영웅 씨가 정말 교과서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랑,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모를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랑.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를 분석해보면 바로 임영웅 씨의 다이나믹에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는요, 재밌죠? 이 다이나믹, 음악적 표현이 정말 다양합니다.
임영웅 씨가 너무 편안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소절 한 소절을 끊어서 듣다 보면 임영웅 씨의 노력들이 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곡을 들을 때는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이야, 여러분 임영웅 씨의 음악은요 정말 깊은 바다 같네요. 이런 성인 가요를 부를 때는 그에 어울리는 창법을 쓰고요. 또 팝송이나 대중가요를 부를 때는 그 곡에 어울리는 창법을 또 바꿔서 불러내요.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신사와 아가씨를 보니까 임영웅 씨의 노래가 안 나오고 다른 타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언짢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임영웅 씨 효과가 아니었다면 신사와 아가씨의 높은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신사와 아가씨의 제작진들이 조금 더 신선함과 새로움을 대중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는 아쉽고 그렇지만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해서 또 마음을 넓게 써서 임영웅 씨가 참여했던 작품으로서 박수를 보낸다면 조금 더 품격 있는 영웅시대 팬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하고 불며 잊혀져 갈까. 우하고 불며 잊혀져 갈까. 야, 이 완급 조절 보세요. 후 하고 불면 잊혀져 갈까 할 때도 성대 접지력을 올려줘서 벨팅이라는 테크닉까지 써주죠. 그리고 끝에는 성대 접지력을 살짝 풀어주고 비브라토까지 넣어줘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우리가 다 빠져드는 거겠죠.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야, 이 음악 표현이 정말 훌륭합니다. 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고. 실제로 멎으면 큰일 나겠죠. 그만큼 임영웅 씨의 노래는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이야, 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가 말하는 것처럼 부르지 않나요? 여러분 이 테크닉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흡의 양을 조금 더 줘서 음정까지 넣어주고 박자까지 맞춰야 되니 연습량이 부족한 가수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임영웅 씨처럼 이렇게 표현하려면 정말 가사를 100번 이상 읽고 발성에 대입하고 또 음가에 맞춰서 정말 수없이 연습을 해야만이 이러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정말 많은 노래를 커버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노래가 다 이렇게 편안했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슈퍼스타였다는 거죠. 네가 주고 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네가 주고 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야,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노래를 공부했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임영웅 씨가요, 짠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려면 연습실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 연습이 얼마나 고독한 행위인지 아십니까? 성대는 소모성 근육이라서 내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기껏 해봐야 2시간 이상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을 연습한다고 해도 잘못 연습을 하게 되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후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연습이 어렵다는 거죠. 또 성대는 근육이기 때문에 나쁜 습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래 연습을 잘못하게 되면 며칠 동안 슬럼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노래를 공부한 노력을 생각해보면 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독하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짠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임영웅 씨를 응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자, 명가수의 특징이 또 나왔어요.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들 아실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명가수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임영웅 씨 노래하는 거 보면 정말 교과서적이잖아요. 1절과 2절을 똑같이 부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냐면, 임영웅 씨의 노래 공부의 깊이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야, 후렴이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이끌어가는, 이 음악을 몰아가는 힘도 너무나 좋죠. 우하고 불면 잊혀져 갈까, 우하고 불면 잊혀져 갈까. 야, 여러분, 제가 이 후라는 곡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듣고요, 퇴근하면서도 듣고, 정말 일할 때 잠시 쉴 때도 듣고,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감탄사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단어 하나를 놓치지를 않고 모든 부분에서 음악을 표현해줘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가 나왔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나는 다시 그 말뿐이다.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야,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후라는 노래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 노래는 들을수록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도 말하는 테크닉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임영웅 씨가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정말 후학을 양성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키워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존엄한 것은 바로 지식 전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대가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 후학들을 양성하는 기관도 만들어서 정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욱 펼쳐주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이보컬 김 대표가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 영상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니까 26일 날 단독 콘서트 영상이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하시고요. 무대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제가 분석 리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준결승전에서 불렀던 보랏빛 엽서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랏빛 엽서도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임영웅 씨가 보랏빛 엽서라는 곡의 음악을 너무나 로맨틱하게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음악성이 깊은 바다와 같이 깊다 보니까 원곡자 서른도 선생님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극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많은 커버를 하죠. 그런데 원곡자가 감탄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커버만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원곡자들이 극찬을 해요. 이렇게 대단한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보랏빛 엽서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기 전에 저렇게 두 눈을 꼭 감고 또 첫 소절을 하기 전에 관객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좋습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마다 창법을 바꾸듯이 노래마다 이 눈빛들이 다릅니다.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는요, 정말 잔망미가 넘치는 그러한 눈빛을 보내고, 이렇게 로맨틱한 노래를 부를 때는 낭만을 가득 품고 대중들을 바라보는 저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이야, 임영웅 씨는요, 정말 감성 장인입니다. 제가 임영웅 씨 분석 영상에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바로 말하는 테크닉이 정말 끝내줍니다. 또 박자를 가지고 노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노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거죠. 보랏빛 엽서에 목소리 좋다. 보랏빛 엽서에 목소리 좋다. 임영웅 씨가 노래를 시작하니까 대중들은요, 너무나 좋아서 환호성을 보내고요, 저렇게 심사위원단도 감탄을 하면서 아, 목소리 좋다 라고 하죠.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야, 자 보세요. 당신의 눈물인가, 이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 악상이 피아노 시시모입니다. 정말 여리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들고요. 이별의 마음인가, 이 부분을 표현할 때는 특히 이 이자에 우리가 발성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인가를 부를 때는 소리의 알맹이가 비교적 적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별의 마음인가를 표현할 때는 성대 접지력을 올려줘서 소리의 알맹이가 생겨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음악성을 극대화시켰어요. 이러한 모습들만 봐도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향한 그 진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붙잡을 수 없네.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붙잡을 수 없네. 이야, 여러분 노래 정말 잘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경연의 무대에서
저러한 여유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대를 정말 많이 서본 베테랑 가수들도요, 무대는 늘 긴장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아시죠? 조수미 선생님도 그렇게 많은 무대를 서보셨는데 아직도 무대에 올라가실 때 긴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가 선생님들도 무대라는 곳이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곳인데 임영웅 씨는요, 무대에서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눈물로 써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눈물로 써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여러분, 감성 장인 플러스 발성 장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완급 조절이 끝내주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규남아, 임영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도 한번 들어보고 분석해봐라.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저도 솔직히 임영웅 씨를 처음 분석할 때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노래 잘하네, 딱 이 정도였는데요. 임영웅 씨를 쭉 분석해가면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노래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 가수의 발성의 깊이라든지 음악적 깊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듣다 보면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에, 이 음악에 얼마나 진정성이 깊은지 보이게 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이러한 댓글이 있었어요. 김 대표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임영웅 씨 노래를 틀고 저녁에 잘 때까지 틀어놓고 또 잠든 상태에는 스밍을 돌립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댓글을 써주셨는데 여러분, 저도 그러고 있어요. 다시 못올 그대 옷을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올 그대 옷을 기다리는 사연. 야,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래는요, 다른 악기 연주와 다른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냐면 바로 가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텍스트를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사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임영웅 씨를 보면요, 가사 한 소절 한 단어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곱씹어서 부르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딕션도 좋고요, 이 딜리버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 자막이 없어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래가 더 늘었어. 1절이 끝나고 심사위원단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다들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영수 작곡가님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노래가 더 늘었어. 여러분, 제가 AAA에서 불렀던 임영웅 씨의 무대를 분석 리뷰해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노래가 더 늘었다고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경연 프로 미스터트롯에서도 노래가 너무나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노래가 더 늘어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대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명가수의 특징이 또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임영웅 씨가 이 전주나 간주가 나올 때 임영웅 씨의 표정을 보게 되면 초집중 상태이죠. 여러분, 가수에게 이 초집중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대를 다녀보면 이러한 케이스의 학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떠한 학생들이냐면 연습실에서는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무대에 서기만 하면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일까요? 바로 초집중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무대들을 보면 임영웅 씨는 이 전주나 간주가 나올 때 정말 자기의 정신을 초집중해서 노래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대중들도 자기도 모르게 임영웅 씨의 노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이야, 여러분, 제가 늘 말하던 거 또 나왔습니다.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 바로 뭐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명가수는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 또 나왔죠.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노래를 듣는 귀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이렇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는 이 지식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아두시면 어떠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든지 간에 저 가수가 정말 잘하는 가수구나, 저 가수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 이러한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이러한 평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임영웅 씨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이야, 임영웅 씨의 성종은요 바리톤입니다. 이 바리톤들 중에서도요 하이 바리톤에 속해요. 그래서 자칫 들으면 테너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종이죠. 성악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 바리톤이 노래를 가장 잘한다. 그 말을 증명하듯이 임영웅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영상에 비추었듯이 임영웅 씨의 팬덤은요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정말 이 세대를 초월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임영웅 씨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이야, 진짜 잘하네요. 저렇게 음악이 몰아갈 때 대부분의 가수들이 소리도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투머치하죠. 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감정은 쏟아내면서 이 발성적인 측면은 절제하는 저 프로페셔널한 모습, 전문가들이 볼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여러분, 시아준수 씨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성장한 가수예요. 시아준수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감성이 풍부하고 이 테크닉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수가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할 때 푹 빠져있죠. 왜일까요? 천재가 바라봐도 임영웅 씨의 테크닉과 음악성은요 정말 감탄스럽거든요. 헐룩진 일기장에 헐룩진 일기장에. 야,
임영웅 씨의 완급 조절. 이제는 포르테시모로 몰아가니까 저 관객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죠. 저런 모습이 바로 임영웅 씨의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사연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보랏빛 엽서라는 곡이 끝이 나게 되는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무대였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대회에 나가봤지만 저렇게 여유롭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참가자가 아니라 마치 초청 가수처럼 너무나 여유롭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어요.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대중들도 경연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임영웅 씨 노래에 푹 빠졌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는 그러한 모습도 연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할 곡은 바로 결승전에서 불렀던 배신자인데요. 제가 배신자라는 곡을 리뷰하기 위해서 요즘 엄청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고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를 이토록 잘 커버하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기다려줘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기다려줘라는 곡은 고 김광석 선생님의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깊은데요. 임영웅 씨가 이 깊은 가사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의 마지막 무대를 이 기다려줘라는 곡을 선택한 이유도 이 가사를 들어보면 임영웅 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기다려줘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루는 그 길을 찾고 있어.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루는 그 길을 찾고 있어. 이 기다려줘라는 곡을 부를 때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주부터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이뉴스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임영웅 씨를 제외한 다른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임영웅 씨가 위로를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울고 싶은 사람은 임영웅 씨일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전주부터 눈시울이 붉어져서 꾹 참으면서 이 첫 소절을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다려줘라는 곡을 부를 때 임영웅 씨의 모습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임영웅 씨 모습 중에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미스터 트롯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멀리 달려왔습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기다려줘 무대 이후에 있는 휴식이 임영웅 씨의 모습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사랑의 콜센터가 끝나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임영웅 씨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시옷 발음을 역시 잘 살려주네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임영웅 씨는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발성도 너무나 수준급으로 잘해줍니다. 저렇게 툭툭 던져주는 발성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옆에서 속삭이는 것보다는 마치 학창시절 때 교실에서 노래 잘하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줄 때 있잖아요. 임영웅 씨는 이러한 느낌조차도 너무나 잘 살리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줘를 부를 때는 마치 한 교실에 모여있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임영웅 씨가 나 곧 올 거야. 조금만 쉬다가 올게. 이러한 느낌으로 불러주는 것 같아서 기다려줘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음악성이 너무나 좋죠. 정말 아련하고 누군가가 보고 싶은 마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노래네요.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무대에 이 기다려줘라는 곡을 선곡할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시작도 좋았고요,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기 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를 이토록 잘 커버하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임영웅 씨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김광석 선생님은 자신만의 음악을 합니다. 누구도 따라하지 않고요, 그분이 노래할 때는 그 누구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그럽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를 시작하면 그 노래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명가수들의 특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뉴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임영웅 씨가 나훈아 선생님처럼, 조용필 선생님처럼 장수하는 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 씨 같은 가수는 절대로 쉽게 나오는 가수가 아닙니다.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이 사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기다려줘 무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의 마지막 무대여서일까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아련해지고 조금은 우울해지기까지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임영웅 씨의 행보가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무대이네요.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임영웅 씨의 모습도 참 멋지죠. 제가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재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입는 옷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는요, 이 마지막 무대에서의 모습도 예의가 바르게, 팬분들을 향한 매너가 너무나 좋지 않나요? 사람은 때와 장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임영웅 씨는 이 또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임영웅 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네요. 그리고 다른 무대에서 보이지 않던 마이크를 잡은 손이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비추죠. 환히 비춰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다른 곳에 더욱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임영웅 씨가 지금 울음을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에 더욱 집중하려고 나오는 행동들인데 저러한 모습들 때문에 더욱 눈물이 났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힘, 레가토가 너무나 좋았고요. 선율적으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크레센도가 됐다가 디크레센도가 되면서 연주자들과 이 다이나믹을 맞춰서 음악성을 더 깊게 만드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네요.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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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이 가사를 표현할 때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기다려줘, 기다려줘.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는 모습처럼 정말 진정성이 가득 담겨서 들리네요.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임영웅 씨의 음악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다이나믹을 점점 쌓아 올리는 이 테크닉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후반부에 와서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 서는 사람은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서야 됩니다. 마음에서 표현하는 진정성은 다 표현해야 되지만 이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정말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음악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야,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주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이찬원 씨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요. 앞서 나왔던 장민호 씨도 눈물을 감추질 못하죠. 노래의 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면들까지도 정말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어주고요.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 음악의 힘이 임영웅 씨 목소리를 타고 들려오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수 있을 때까지. 이 노래는요, 과한 애드립도 없고요, 엄청난 저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곡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가수들이 이 곡을 오히려 부르기가 어렵겠죠. 높은 난이도가 있으면 그 난이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가창력을 뽐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곡은 너무나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부르는 가창자는 음색이 타고나게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타고난 음색으로 이 기다려줘를 부를 때 모두가 감동을 받잖아요. 기다려줘 이야, 임영웅 씨는 정말 노력파입니다.
타고난 것도 너무나 좋지만 저러한 고음들은요, 절대적으로 발성 연습과 음악적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저음은 타고나는 거지만 고음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임영웅 씨는 이 바리톤으로서 저러한 고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고음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실 겁니다. 고음은 한계치를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년을 잡아놓고 하루에 조금씩 나의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몇 년이 찼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던 고음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은요, 바로 임영웅 씨의 피땀 어린 노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의 기다려줘 무대가 끝이 나는데요. 동료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쳐주죠. 저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기다려줘는 음악적으로 깊었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이렇게 종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지만 또 다른 넓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새끼새가 다 크면 어미를 떠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임영웅 씨도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곡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임영웅 씨의 곡들을 다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가 끝나서 아쉬운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리뷰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 노래에 감동을 받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그람 대표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